목소리도 훨씬 크게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이제 저랑 오늘 첫 수업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몇 회 시험 준비해요? 30일에, 그쵸? 자, 30일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에서 저랑 이제 같이 수업하는 건 화요일 날 요 책으로 공부를 해요. 요 책으로. 그쵸? 그래서 제일 앞 표지를 한번 볼게요. 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저랑 입문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이제 오늘 처음 학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앞쪽에 가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하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는 2차 과목이라고 우리 책에 적혀져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와요. 자, 40문제가 나오고 요게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 요 과목을 담당하는 사람 이름은 변병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은 이게 사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한 문제보다도 훨씬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근데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도대체 어떤 과목이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쭉 한번 넘겨봐요. 쭉 넘기면 그냥 한번 멈추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페이지가 없어서 쭉 한번 넘겨봐요. 쭉 넘기다 보면 콘텐츠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책의 차례. 자, 파트 1에 가보면 공인중개사 법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다음과 같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페이지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몇 페이지라고 말을 못해서 그래요. 그죠? 요 페이지예요, 요 페이지. 자, 요 페이지에 보면 파트 1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책에 공인중개사법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심심하니까 여기에 영자만 하나 갖다 붙여요. 이게 법령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 그 다음 장을 넘겨도 계속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에요. 그럼 한 장을 더 넘기면 파트 2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파트 2에 가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 법률이나 법령이나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법률하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니까 파트 3하고 돼 있어. 파트 3에 가보니까 중개 실무하고 돼 있어요. 이렇게 크게 3파트의 내용으로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요거는 한 25개에서 27개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5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나머지가 이제 7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렇게 3개의 파트가 모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는 시험 과목으로서 4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 25개가 나오면 어떻고, 여기에 5개가 나오면 어떻고, 여기에 7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아무 관련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강의용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수업을 할 때 다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기면 파트 1하고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법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인데 제가 뒤에다가 법령 또는 여기에 있는 법률 이렇게 이제 글자를 하나 적어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가보면 22쪽을 먼저 가볼게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자, 그래도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쪽, 18쪽. 자, 18쪽. 자, 18쪽. 자, 18쪽은 제1절 공인중개사법에 연역하고 돼 있어. 자, 그렇게 공인중개사법의 연역 옆에다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너무 크게 하면 또 그러니까 옆에다가 요렇게 해놔요. 요렇게. 뭐 웃어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면 이게 나중에 가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 책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의 이 페이지가 시험 문제가 안 나온 지가 한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보지 마세요. 그냥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럼 넘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쪽으로 갑니다. 20쪽에 갑니다. 자, 20쪽에 제2절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의 법원과 그 구성 및 성격하고 돼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진짜로 딱 요렇게 딱 요렇게. 이거는 우리가 법의 논리를 따지는 건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22쪽으로 갈게요. 22쪽. 이제는 X 하라 소리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X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22쪽에 가보면 작은 새카만 2번이 나와요. 자, 요거를 잠깐 봐야 돼요. 자, 여기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하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성격하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보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자, 우리 책에는 없어요. 책에 없는데 이것도 또 막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만 살짝 보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되어 있고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배우도록 하고, 자, 여기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 제목이 가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 그래서 영자를 넣으라 그랬어요. 이거 왜 넣느냐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 공인중개사법 하면 공인중개사법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하면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자, 요 글자만 알면 되지 뒤에 있는 거 따라 적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요거는 조문이 몇 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냐면 51개 조문이에요. 조문이 51개 조문이에요. 자, 이 법은 누구가 만드느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럼 국회에서 만들면 누구가 만들면 국회의원이 만든단 말이에요. 이 국회의원이 이 법을 만드는데 이 국회의원님들이 이 공인중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만 만드느냐면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큰 틀만 만드는 거야. 큰 틀만 만들어서 잘 모르는 거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에다가 위임을 해요.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돼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여기 뭐가 되면 대통령령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줄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큰 줄기에서 또 조그마한 내용, 요거보다는 작지만 큰 줄거리 내용을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다 만들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다시 하위법에다가 위임을 해요. 그럼 요 하위법이 뭐냐면 주무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주무부 장관. 이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주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그래요. 그럼 시행규칙이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시행령도 범위에 들어가고 시행규칙도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여기 있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합쳐봐야 이 조문이 몇 개 조문밖에 안 되냐면 118개 조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조문 118개가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게 조문이 되게 작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인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공법에 가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률은 그 한 개 법률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시험 문제가 거기서 12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는 118개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30문제 가까이 나오니까
아주 자세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서식에 가다가 보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확인 설명서 입문 과정에서 들어본 사람은 무슨 다른지는 알아요. 그죠? 거기에 가보면 제일 위에 가보면 여기에 시행규칙, 별지제, 메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는 공인중개사법 이 시험 과목 중에서 중개의 대상물이라는 걸 공부해요. 그 중개의 대상물에 가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가서는 여기는 이 말이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성격이 어떠냐라는 게 이제 우리 책에서 몇 쪽에 지금 펴져 있냐면 22쪽에 펴져 있어요. 자, 22쪽에 펴져 있는데 가보면 1번에 가보면 양갈로 1번 부동산 중개에 관한 뭐라고 돼서 일반법. 그럼 여기다 다른 데다 밑줄 끄면 안 되고 일반법하고 밑줄 끄면 돼요. 자, 안 끄어도 돼. 안 끌 사람은 어디에 보면 23쪽에 거기에 새파란 박스 안에 가면 거기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여기 있는 정리된 요 내용만 보면 되는데 처음에 잘 모르니까 이제 원문을 보는 거예요. 자, 일반법하고 돼 있고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2번에 가니까 민법 및 상법에 대한 무슨 법이에요? 특별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니까 3번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혼합법하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4번에 가니까 국내법으로의 지위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월, 화, 수, 목, 금 날짜마다 과목이 바뀌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2달 과정에 의해서 책이 한 번이 끝나는데 진도를 나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민법도 공부해야지, 개론도 공부해야지, 그렇죠? 이거 2과목만 해도 벅차. 거기다가 공법까지 해야 돼,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은 집에 가서 복습하면 안 돼요. 어디서 다 공부를 하냐면 요 자리에서 다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밑줄을 끄라 그랬단 말이에요. 밑줄을 끄라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밑줄을 끄는 거와 한번 읽으면서 밑줄을 끄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어. 이걸 금방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책에 밑줄을 끄었는데 제가 칠판에 한 번 더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보면 1번은 뭐라고 하냐면 중개에 관한 기본법, 기본법,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일반법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책에는 일반법인데 이게 기본법이나 일반법이랑 같은 뜻이에요. 자, 2번째 가보니까 특별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3번째 가니까 중간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4번째 가니까 국내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 글자를 요 자리에서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용어의 정의를 배워요. 그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중개,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이걸 배워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단어만 해도 벌써 6개만 해도 머리가 아파.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원래 2020년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거야.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고 이런 계약서를 써줬어. 그런데 나중에 그래 의뢰인과 여러분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한다, 그죠? 근데 절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법을 보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때 뭐를 보느냐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에 관한 이게 뭐냐면 기본법이자 일반법이에요. 다른 법을 보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슨 법을 본다고? 공인중개사법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공인중개사법을 보는데 그러면 2번째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이에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법을 우리가 줄여서 이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공인중개사법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 이 내용이 없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인의 지위에 있어. 상인.
상인의 지위에 있어서 상법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상법에는 이 상인에 관한 얘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또 모든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봐야지만 민법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보다도 먼저 적용하고 민법보다도 먼저 적용하니까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특별법.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장님하고 수업하는 민법 과목에 가보면 제일 뒤쪽에 가보면 민사특별법.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뭐보다 먼저 적용하면 민법보다도 먼저. 그러면 이 논리예요. 이걸 집에 가서 뭐한테 복습을 해. 한 번 들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중간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법이든지 법이 있으면 법의 성격에 공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공법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법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공법은 한문으로 쓰면 요렇게 써요. 요 사법 하면 한문으로 쓰면 요렇게 써요. 그렇다고 시험 문제 한문이 나오냐고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공법적인 성격은 뭐냐면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과목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에요. 이거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되게 딱딱해요. 뭐뭐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법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단어 글자만 바뀌는 거예요.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이게 사법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면 A와 B, 갑과 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아기자기해요.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여기에 갑, 을, 병정, 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막 머리가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에서 이거는 뭐냐면 원장님하고 수업하는 민법. 그래서 이게 대학에서는 민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도 나오고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법적인 내용은 뭐냐면 거래계약,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국내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공인중개사법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적용이 돼요. 요걸 조금만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본에 가서 중개업을 할 수 있냐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이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공인중개에 관련되는 자격증을 갖고 대한민국 안에 와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할 수 있냐면 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네. 이런 내용을 집에 가서 열심히 외우고 그러면 뭐 밤새도록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가 없어. 한번 들으면 다 하는 얘기. 그럼 우리가 여기에 22쪽과 23쪽 공부 다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기면 24쪽이 나와요. 자, 24쪽. 자, 24쪽에 가보면 총칙하고 되어 있고, 자, 위에 보니까 학습 포인트예요. 이건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느냐를 책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출제 경향.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장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또한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도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될 수 있다. 그럼 위에 있는 말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이 말이 위에 있는 설명이 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어디도 한 문제 이상 나온다 놓고 한 문제 내에서 두 문제 나오면 안 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학습 전략. 반드시 용어의 정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만 아니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 암기. 중요한 건 얘기 안 하고 완벽만 힘준다. 그죠? 암기를 해야 돼요.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학습을 해야 돼요.
요 두 개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요 두 개예요. 자, 그래서 밑에 가니까 핵심 개념. 자, 그러면 여기는 또 하나가 더 들어가서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 근데 우리는 힘주어서 공부하는 건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 하는 걸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밑에 가서 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하고 돼 있어요. 자, 제1조라고 돼 있고 목적하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걸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설명하는지만 알면 돼요. 자, 여기에 제1조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제1조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조문이 총 51개의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제1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냐를 구체적 내용을 얘기할까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그냥 개략적인 내용만 얘기할까요? 개략적인 내용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봐요. 자, 제1조 목적에 가보면 이 법은, 자,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 자,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제가 진짜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벌써 책에 밑줄 긋고 이런 거 정말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너무 힘줘서 밑줄 긋는다. 나중에 밑줄 끄란 데만큼 진짜 이건 진짜로 부탁드리는 거.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이 책이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밑줄 끄란 데만큼 진짜 제발 부탁드리는 거야, 제발. 그래서 자, 이 법이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저를 봐요. 공인중개사법은 뭐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공인중개사법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걸 적겠어? 의사의 업무에 관한 걸 적겠어? 법무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까지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 이건 밑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알아야 돼요. 자, 그 옆에 가니까 뭐냐면 전문성 제고. 자, 전문성 제고 밑줄. 전문성 제고 밑줄. 전문성 제고 밑줄. 자, 그 다음에 가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 부동산 중개업 밑줄. 부동산 중개업 밑줄. 설마 뒤에 가지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거 밑줄 끄지는 않겠죠? 이거는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국민경제 이바지. 자, 국민경제 이바지 밑줄. 국민경제 이바지 밑줄. 자, 그러면 이 법 제1조에 나오는 재정 목적은 첫 번째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전문성 제고를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성 제고가 뭐냐? 이거를 갖다가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의뢰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팔러 오는 사람, 사러 오는 사람. 그 사람들 눈에 여러분들이 좀 없어 보여야 돼? 좀 있어 보여야 돼? 있어 보여.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전문가가 돼요. 그냥 그 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뒤에 건전하게 육성하자. 그럼 여기는 여기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중개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냐면 중개업이 나와. 그럼 여기에다 살짝 틀리게 하려면 부동산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요렇게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국민경제. 여러분들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뭔가를 도와주는 게 이게 잘 이루어지면 국민경제에 이바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깊은 내용이 뭐냐 이런 건 시험 문제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요 세 개의 단어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우리 우측에 가볼게요. 자, 우측에 가보니까 연필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 문제를 보는 거예요. 1번. 왜냐하면 답을 체크 한번 하는 순간에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그런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순간에 딱 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 이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에 임하지. 이 세 개를 떠올려야지. 이 지문을 읽고 따라가면 답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왜? 비슷한 말만 적어 놓거든. 거기에 가봐요. 자, 기억에 가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야, 이거 부동산 중개업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네. 그쵸? 그럼 이건 맞는 거예요. 자, 니은에 가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지도. 이런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맞다니까. 근데 이런 말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육성. 이런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이런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읽어보면 그 말이나 똑같다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니까 뭐가요? 국민경제에 임하죠. 그러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면 국민경제에 임하지가 저는 제일 쉽다고 봐요. 그럼 무조건 미음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요. 그럼 미음 들어가면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요? 2번 아니면 5번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얼마나 쉬우냐면 웃지도 안 한다, 그죠? 그냥 찍어도 50점이야. 왜냐면 찍으면 2번 아니면 5번만 찍어야 되잖아. 그런데 2번, 5번 아닌 거 찍은 사람은 이 공부를 하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말에 공감이 가면 이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맞는 시험은 어려워요. 그런데 물론 공인중개사법은 60점 맞아서는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내용이 쉬워서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 지문이 5개가 나오면 거기에 아예 답 근처에도 안 가는 게 2개 아니면 3개라고요. 그럼 남는 게 몇 개냐면 2개 아니면 3개. 그렇죠? 그러면 2개로만 줄어도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50점이라면 확률상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거 몇 문제만 있어도 60점 나온다고.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니 뭐니 뭐 지문이 기니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는 포기를 해도 50점 만드는 60점 만드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이 가면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려워. 제가 너무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했는데 돼요. 자, 그래서 답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에 임하지. 그 나머지 말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이에요. 자, 제2절로 내려옵니다. 자, 제2절에 오니까 용어의 정의. 자, 여기 옆에 보니까 새파란 잉크로 글자가 많이 적혀져 있다. 그죠? 그 심심하니까 보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거기 가보니까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그쵸? 이게 뭔 얘기예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게 매년 시험 문제가 뭐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뒤에 있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법조문을 보는 거예요. 법조문. 자, 법조문에 가보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지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 법 2조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아까 본 게 공인중개사법 제1조고 지금 보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법 몇 조냐면 2조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보면 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1호라고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 그냥 1번이에요, 1번. 근데 이거는 법으로 읽을 때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인데 그냥 우리는 1번 할게요. 자, 1번에 가니까 제목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밑줄만 한 꺼주는 거예요. 자, 이래 뭐라고 돼 있어? 중개. 중개. 뭐 우리 요 글자만 봐도 이게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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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뭐 다 중개지 뭐. 그렇죠? 이게 중개. 자, 2호에 가봐요. 자, 2호에 가니까 뭐가 돼서? 공인중개사. 자, 3호에 가니까 중개업. 자, 4호에 가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자, 5호에 가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자, 6호에 가니까 중개보조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용어 6개가 이 책을 넘길 때마다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이 없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용어의 정의. 그래서 책에 있는 거와 순서만 조금 달라요. 1번 중개, 2번이 중개업이에요. 3번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예요. 다섯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여섯 번째가 중개보조원. 자, 저는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책에 밑줄 긋지 마세요. 그죠? 두 번째, 따라 적지 마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적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제가 칠판에 적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얘기를 적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한눈에 보여주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는 적으세요 라는 거면 열심히 적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도 입문 과정에서도 열심히 적고 1, 2월 달에도 열심히 적고 3, 4월 달에도 열심히 따라 적고 맨날 따라 적다가 외우질 않아. 그렇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다수의 학생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처음 듣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듣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그리는 그림은 이 그림밖에 없어요. 이 그림밖에 없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자,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25쪽을 올 텐데 36쪽을 잠깐 먼저 가볼게요. 36쪽. 자, 36쪽에 가봅니다. 자, 36쪽에 가니까 제3절 중개 대상물의 범위 위에 새파란 글자 많이 나오죠, 그죠? 맨날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내려가니까 제3조. 자, 제3조가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 앞으로 몇 조 얘기 안 해요. 요 공인중개사법 제3조라고요. 1조가 재정 목적이겠고 2조가 용어의 정의고 3조가 중개 대상물. 자, 요 중개 대상물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하면 여긴 요 중개 대상물. 이거는 일반인이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중개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뭐가 나와요? 토지. 자,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3호에 가니까 그 밖에 뭐가 나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자, 그럼 요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가보니까 3조에 1번 토지,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3호에 가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러면 어디를 가보라는 거예요? 대통령령을 가보. 이렇게 위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그 밑에 책에 가보면 뭐가 되냐면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법에서 위임하는 체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닐 때는 각 과목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입안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를 생각하면 되느냐면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입에 넣어갖고 이렇게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아기새한테 입안에 딱 넣어주면 딱 넘기기만 하면 돼. 공인중개사학원은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쟤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교수님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넘겨.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것만 입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리는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 그럼 요거를 뭐를 형성한 거냐면 중개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수업 시간에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요 중개 대상물은 토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차피 입으로 해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교수님이 칠판에 글씨 안 이뻐요. 글씨 안 이쁘면 뭐예요? 책에 다 있는데.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이게 글씨 한자 틀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임모,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요 얘기만 해요.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옷 사고 파는 거 얘기하지 않는다고. 여기 있는 분필 사고 파는 거 얘기하지 않는다고. 오로지 여기 있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거를 사고 파는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판다고 했으니까 이게
누군가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뭐예요? 사는 사람. 그럼 여기에 이제 매도인이 있으면 이게 매수인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걸 임대를 하면 야가 뭐가 되면 임차인이에요. 야들 둘이 사이에 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누구가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요. 우리가 이따 자세히 배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그래서 이 종류도 이따 배운단 말이에요. 자,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혼자 근무를 해도 되고 자기 밑에 자격증이 있는 친구를 데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분을 뭐라 그래요? 중개보조원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 있는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중개보조원은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은 게 뭐냐면 중개와 중개업과 공인중개사. 자, 그럼 이 공인중개사도 이따가 다시 배울 텐데 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근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나중에 누구가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개설 등록하지 않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가서 일을 한 뭐가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중개는 뭐냐면 여기에 야가 이게 여기에 누군가가 팔러 오면 누군가가 살러 오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중개예요. 이건 중개예요. 중개예요.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게 뭐가 냐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부동산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편안하게 여러분한테 요 내용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페이지대로 가셔야 된다. 그죠? 자, 원래 페이지가 25쪽이었어요. 25쪽. 25쪽. 네, 25쪽. 자, 25쪽의 박스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걸 먼저 봅니다. 자, 중개라 하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럼 법 제3조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 뭐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그죠?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무, 광업재단, 공장재단. 저는 공인중개사법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입 닫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질색이에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 얘기는 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는 건 이거는 저하고 얘기하는 거고 옆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죠? 자, 알아서 잘하고 계시지만 자,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거래 당사. 여러분들 봤잖아. 거래 당사자는 누구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은 임차하는 사람. 그럼 밑줄 끄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거래 당사자 간에. 자,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할 수 있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 뭔지 매매가 뭔지 교환이 뭔지 임대차가 뭔지 다 알잖아. 그래서 이거는 다 아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냐면 그 밖의 권리. 자, 그 밖의 권리 밑줄. 그 밖의 권리 밑줄. 그 밖의 권리 밑줄. 그 밖의 권리요. 득실 변경. 득실 변경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누군가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뭐를 잃는 거예요. 팔면 파는 사람은 소유권을 잃고 사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게 득실 변경. 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중개가 무엇이냐를 지금부터 볼 텐데, 자, 1번 중개를 저쪽에 있는 거를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 법조문은 그냥 쉬는 거 없이 쭉 이렇게 연결되면 그럼 이게 되게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 그냥 임의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수업 시간에 내가 중개 대상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린다. 이게 중개 대상물이에요. 자,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요.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에. 자, 그럼 거래 당사자가 나오려면 여기 나와야지. 매도가 되면 매수, 임대가 되면 임차. 그쵸? 자,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득실 변경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럼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야들 둘 사이에 매매가 일어나거나 교환이 일어나거나 임대차가 일어나거나 요거는 예시예요. 그냥 법에서 요런 거라는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요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넓어지려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들어가면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게 그 밖에 권리. 자, 요 그 밖에 권리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득실 변경이에요. 자, 득실 변경 우리 제일 쉬운 거 여러분들 요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팔면 소유권을 뭘 내요? 상실하죠. 그러면 여기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소유권을 뭘 내요? 취득. 이게 뭐냐면 권리의 득실 변경. 이게 득실 변경이에요. 자, 득실 변경을 누군가가 알선은, 이 알선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도와주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말을 지금까지 한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끊고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말을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원문을 제가 여기에 3번까지 한 자 더 적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3번 알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은. 근데 이렇게 외울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책에 있는 거 외우라고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걸 외울 때 뭐를 생각하면 쉬우냐면 이걸 생각하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에 관한 걸 알선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개. 그러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약간의 요령만 있으면 엄청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뭐였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만 된다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근데 이 범위를 넓히려고 무슨 단어가 되냐면 그 밖의 권리가 들어가든. 자, 그럼 이 그 밖의 권리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조금씩은 다 하셨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입문과정에서 조금씩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민법의 물권편에 가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다, 그죠? 그 요거를 갖다가 네 글자로 고치면 뭐라 그래요? 공부집에 가서 많이 했어요, 그죠? 요걸 합치면 용익물권.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지일권, 저당권. 그럼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담보물권이야. 이 그 밖의 권리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물론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지일권이라는 친구는 오로지 누구하고 노느냐면 동산하고만 놀아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누구하고 노느냐면 부동산하고 놀아요. 따라서 동산질권은 중개 대상 권리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옛날에 과거의 시험 문제 답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요게 다 여기에 그 밖의 권리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민법 공부가 되면 이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것도 집에 가서 오늘 외워야 된다.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 이거 외우는데도 며칠 걸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하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따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상권 중에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걸 또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도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 이거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법정 지상권이 뭐고 유치권이 뭐고 이거는 제가 하는 수업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과정,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그 자체, 유치권이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우리는 시험에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이것도 민법 시간에 다 배워요. 이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는 과정이나 이전되는 거 다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예요. 자, 그럼 다시 중개로 와요.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이게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궁금해요. 중개는 누구가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답은 개업공인중개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아무나. 여기 지금 누구가 하라고 누구가 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누구가 하면 처벌받는다는 단어가 없다고요.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요 말 이해가 됐죠? 네. 저 이거 중개할 때 돈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말 아래 이게 숨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지금은 그 생각을 못 했더라도 듣는 순간에 이거 누가 해도 되는 누구 하지 마라, 누가 해라는 말 없네. 그래서 중개는 누구나 아무나가 할 수가 있다. 자, 요걸 이제 한번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 가보면 25쪽 기업 중개에 의 중개란 25쪽의 제일 밑에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밖의 권리. 자, 그 밖의 권리 밑줄. 자, 그 밖의 권리 밑줄. 자, 그리고 32쪽을 잠깐 가볼게요. 자, 그 밖의 권리 밑줄하고 32쪽으로 갑니다. 자, 32쪽에 가보니까 32쪽에 가니까 제일 위에 핵심 정리하고 돼 있다. 그죠? 별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표시만 하나만 해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안 배웠느냐면 거의 다 배웠는 거야. 자, 거기에 가보니까 중개 대상 권리 구분. 자, 중개 대상 권리의 1번의 좌측에 중개 대상인 권리에 뭐가 나와요? 소유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자,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뭐를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 문제 없죠? 네. 자, 그럼 그 밑에 가요. 자,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에 우리 용익물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뭐가 나와요? 저당권. 자, 그럼 여기 저당권 가봐요. 자, 유치권. 여기 뭐가 뭐예요? 저당권.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럼 그 밑에 내려가니까 임차권은 매매, 교환, 임대차니까 임차권 그대로 나와요. 뭐 거기에 가등기 다 묶어져 적혀져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러면 되고 우측 가봐요.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뭐가 보여? 동산질권. 여기 봐.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점유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해서 점유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점유권 수업을 들으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중개 대상 권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권. 자, 이게 영업권은 옆에다가 땡땡하고 뭐라고 적어주냐면 권리금이라고 적어줘요. 권리금. 이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밑에 가니까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예요. 이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유치권과 법정지상. 지금 여기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제가 구별해놨죠? 네. 자, 그 다음에 환매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기 했잖아요. 여기 환매권. 여기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환매권이 이거는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거야. 이 그 밖의 권리에. 자, 다시 원래 페이지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민법 공부가 되면 저절로 다 알아지는 거예요. 자, 25쪽을 다 봤으니까 한 장을 넘겨서 26쪽 가는 거예요. 26쪽. 자, 26쪽에 나머지 내용은 보지 않을 겁니다. 위에 뭐 어떻고 저떻고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양갈로 2번으로 내려왔어요. 26쪽에 양갈로 2번. 중개행위의 성격. 자, 동그라미 1번에 사실행위 밑줄. 자, 사실행위 밑줄. 자, 우측 갑니다. 2번. 보조적 준비행위 밑줄. 자, 3번. 독자적 행위 밑줄. 자, 요것만 밑줄 긋고 저를 봅니다. 자, 다시 중개로 다시 옵니다.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개라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책에서 제가 밑줄 긋는 제목이 뭐냐면 중개행위의 성격하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중개라고 하는 게 이 성격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격은 사실행위예요. 자, 그런데 사실행위는 사실행위인데 앞에다가 글자를 하나 붙어서 보조적 사실행위란 단어를 써요. 그럼 이게 사실행위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다는 거. 그러면 사실행위가 뭐고 법률행위가 뭐냐고 이것도 또 누가 가르쳐 주냐면 원장님한테 배워야 돼. 저는 사실행위가 뭔지 법률행위가 뭔지 잘 몰라요. 이거는 원장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고 민법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조적 사실행위면서 두 번째 이게 뭐냐면 독자적 행위예요. 우리 책에서는 여러 말을 적었는데 요 두 글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기에 중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법률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야한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야들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들 둘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법률 행위고 요 법률 행위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요 자체는 무슨 행위냐면 도와주니까 보조적이고 이건 무슨 행위냐면 사실행위. 보조적 사실행위예요. 그냥 이렇다 하는 정도만 알면 돼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도와주는 요 알선하는 요 사람은 여기 있는 매도인의 대리. 대리도 민법 배우잖아요. 네. 대리인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에요. 갑자기 사자 하는 그 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도 아닌 무슨 행위냐면 독자적 행위. 그럼 독자적 행위는 뭐냐면 여기 도와주는 사람은 야들 둘 사이에 뭔가를 도와주고 나중에 뭐 받으려고? 이거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의 대리인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닌 독자적 행위.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중개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의 27쪽에 가보면 중개행위의 대상 어떻고 저떻고 이거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거나 말거나 하는 정도지 이건 따로 공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다 했느냐 하면 31쪽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자, 31쪽을 펴놓습니다. 31쪽. 자, 32쪽. 자, 31쪽을 펴놓고 자, 요 중개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첫째 시간을 마칠 거예요.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 이 3조가 뭐야? 요거 있잖아.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여,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비교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개. 자, 중개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밖의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개행위의 성격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의 한 40분에 가까운 동안 이거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란 것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10분 동안 쉬었다 가는데 이 칠판을 지워주실 분은
요 경계선 요쪽은 남겨놓고 요쪽만 지어주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